이진우와 김민서는 결혼한 지 꼭 7회가 되었다. 그 시간은 진우에게 충분히 길었고 자신과 아내의 관계가 어떤 흔들림에도 끄덕이지 않을 만큼 단단하다는 확신을 심어주었다. 진우는 민서와 함께한 나날들을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서로의 신뢰를 쌓아 올리고 나눔을 실천하며 만든 가장 안전한 안식처로 여겼다. 그들의 삶은 결코 여유로웠다. 진우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엔지니어로 월급은 보통 수준이었다. 민서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프로젝트가 들어올 때마다 불규칙한 수입을 올렸다. 매달 대출 상환의 청구서, 생활비, 그리고 아들 유치원 추가 수업비까지 모든 게 손에 잡히지 않을 만큼 빡빡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 압박 속에서 특별한 탈출구를 만들어냈다. 바로 재정 관리를 철저히 투명하게 한다는 거였다. 결혼 초부터 진우의 월급, 민서의 프리랜스 수입, 심지어 커피 한 잔 값까지 모든 돈의 흐름이 하나의 인기 있는 전자장부 앱에 꼼꼼히 기록되었다. 매달 첫째 주 주말, 진우와 민서는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앱을 열고 지난달 지출을 하나하나 훑어보았다. 이번 달 외식 좀 과했네. 다음 달엔 좀 줄여보자. 진우가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오빠. 제가 쿠폰 더 찾아볼게요. 프로모션 이벤트도 확인해 볼게요. 그런 대화가 오가면 진우의 가슴이 한결 가벼워졌다. 둘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민서는 정말로 검소한 여자였다. 아니, 검소라기보다는 아끼는데 재주가 있었다. 백화점 세일이 시작되면 아침 일찍부터 온라인으로 물건을 뒤지며 할인 쿠폰을 모으고 포인트를 쌓아두었다. 겨우 몇백 원이라도 절약하면 오늘도 이겼다 하며 웃었다. 진우는 그런 민서를 동료들에게 자랑했다. 우리 집사람이야. 돈 관리 완전 철저해. 매달 장부 보고 같이 웃고 웃으면서 사는데 그는 술자리에서 그렇게 말했다. 친구들은 그럼 돈 때문에 싸움했나? 라고 물었고 진우는 웃으며 대꾸했다. 그게 다 투명하게 하니까 그래. 다른 집들은 돈 때문에 다툼인데 우리는 예외지. 그는 정말로 그렇게 믿었다. 그들의 신용카드 비밀번호는 서로가 알고 있었고 핸드폰 잠금도 공유했다. 숨길 게 뭐가 있냐? 공유하는 게 당연한 거지. 진우가 말할 때마다 민서는 맞아요. 오빠. 그게 제일 편해요라고 맞장구 쳤다. 어느 가을 저녁 유치원에서 돌아온 아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소파에서 뒹굴 때였다. 진우가 현장에서 늦게 들어와 피곤한 몸으로 문을 열자 민서가 부엌에서 나와 그의 가방을 받아들었다. 오빠,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 저녁은 된장찌개예요. 앱에 오늘 점심값 넣어놨으니 확인해 보세요. 진우는 신발을 벗으며 웃었다. 알았어, 민서야. 나도 오늘 커피값 넣었어. 3,000원짜리 2잔. 그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앱을 다시 열었다. 화면에 떠오른 지출 내역을 보니 아들의 유치원 용품비가 눈에 띄었다. 이거 할인 쿠폰 썼어? 5,000원 정도 아꼈네. 진우가 말했다. 민서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대답했다. 네, 오빠. 온라인 쇼핑몰에서 포인트까지 썼어요. 다음 달엔 아들 신발 사야 하니까 더 아껴야 해요. 아들이 그들 사이에 끼어들어 아빠, 엄마, 나 장난감 더 사줄래? 라고 물었다. 진우는 아들을 안아 올리며 장난감은 다음에 지금은 엄마랑 아빠가 돈 모아서 내 대학 보낼 거야 라고 장난스럽게 말했다. 민서는 웃으며 맞아요. 우리 셋이 같이 노력하면 돼요. 라고 덧붙였다. 그런 순간들이 쌓일수록
진우의 마음은 더 단단해졌다. 주말 아침 민서가 커피를 타주며 오빠 어제 앱 봤어요? 이번 달 저축 목표 달성했어요. 50만 원이라고 말할 때 진우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너랑 같이 있어서 다행이야.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기분이 들어. 민서는 그의 손을 마주잡고 저도요, 오빠. 오빠 덕분에 안심돼요. 같이 아끼는 게 재미있어요.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진우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는 출근길 지하철에서 그 생각을 곱씹었다. 이게 바로 결혼이지. 서로 믿고 함께 가는 거야. 회사에서 동료가 집에서 또 장부 검토하나? 라고 놀리면 진우는 그게 우리 비결이야. 돈 때문에 싸움 안 나라고 자랑했다. 민서의 그런 태도가 그녀가 진우의 어깨에 기대며 오빠, 우리 영원히 이렇게 살아요라고 말할 때마다 진우는 확신했다. 이 여자가 자신의 인생 동반자라는 걸.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날 진우가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백화점에 갔다. 민서의 취향을 알기에 그녀가 좋아할 스카프를 골랐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었는데 할인 쿠폰을 잊지 않고 챙겨 2,000원을 아꼈다. 집에 돌아와 선물을 건네자 민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오빠, 이거 쿠폰 썼어요? 와, 예뻐요. 라고 소리쳤다. 진우는 웃으며 너처럼 아끼는 법 배웠어. 다음엔 네가 사줘라고 말했.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서가 그의 팔을 베고 오빠, 우리처럼 사는 커플이 또 있을까요? 매달같이 장부 보는 거 진짜 좋아요라고 중얼거렸다. 진우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마 없을 거야.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라고 대답했다. 그 순간 진우는 모든 게 완벽하다고 느꼈다. 대출 압박, 불규칙한 수입, 아이 키우는 피로, 그 모든 게 민서와의 공유로 녹아 없어지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루틴 속에서도 아주 작은 균열이 보이지 않게 스며들었다. 어느 저녁 앱을 확인하던 진우가 이상한 지출을 발견했다. 기타 비용 항목에 1만 원이 적혀 있었다. 민서야, 이거 뭐야? 커피숍? 진우가 물었다. 민서는 잠시 멈칫하더니 아, 친구랑 만난 거예요. 다음에 자세히 말할게요. 라고 웃으며 넘겼다. 진우는 별 생각 없이 알았어. 다음에 알려줘라고 말했다. 그게 전부였다. 민서는 여전히 그의 손을 잡고 오빠, 내일도 같이 검토해요라고 속삭였고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작은 일은 잊혔다. 대신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오빠, 출근 조심해요. 저녁에 맛있는 거 해줄게요 라고 말하며 문을 닫아주자 진우의 하루가 다시 밝아졌다. 회사에서 피곤한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니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가 놓여 있었다. 오빠, 앱에 재료값 넣었어요. 오늘은 8,000원으로 끝냈어요. 민서의 그 미소가 진우에게 모든 걸 용서하게 만들었다. 시간이 흘러 봄이 왔다. 진우와 민서는 공원 벤치에 앉아 피크닉을 했다. 아들이 잔디밭에서 공을 차고 그들은 도시락을 펼쳤다. 이 빵 어제 세일로 샀어요. 20% 할인. 민서가 자랑했다. 진우는 그녀의 뺨에 입맞춤하며 너 없으면 나 어떻게 살았을까라고 말했다. 민서는 웃으며 저도요. 오빠, 우리 같이 오래오래 이렇게 해요라고 답했다. 그날 진우는 핸드폰을 꺼내 앱을 열었다. 봐, 이번 달 저축 100만 원 가까이 됐어. 대출 갚기 딱 좋네. 민서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네, 오빠. 오빠랑 같이라서 가능해요. 바람이 불어오고
아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우리의 삶이야. 완벽해. 그는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그녀도 마주 쥐었다. 그 순간 세상은 그들만의 것이었다. 봄 피크닉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다. 그 주 토요일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거실을 부드럽게 물들였다. 민서는 부엌에서 토스트를 구워 올리고 계란 프라이를 후라이팬에 올려놓았다.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아들은 아직 방에서 곤히 자고 있었고 진우는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다. 습관대로 앱을 열었다. 지난주 지출을 확인하려고 커피값부터 아들 과자값까지 스크롤을 내렸다. 이번 주엔 별일 없네. 그는 중얼거렸다. 그런데 화면 아래쪽에 낯선 메뉴가 눈에 들어왔다. 숨김 카테고리 보기. 진우는 눈을 깜빡였다. 이런 건 처음 봤다. 민서와는 모든 걸 공유했는데 왜 숨길 게 있겠어? 아마 앱 업데이트로 생긴 기능일 거야. 불필요한 항목 숨기기 편하게. 호기심에 그는 손가락으로 탭했다. 화면이 깜빡이더니 새로운 목록이 쏟아져 나왔다. 진우의 숨이 멎는 듯했다. 와인, 고급 레스토랑, 비싼 꽃다발, 전용 차량 대여, 럭셔리바. 숫자들이 춤을 추듯 떠올랐다. 10만 원대부터 100만 원까지 반복되는 항목들. 이게 무슨. 진우가 속으로 중얼거렸다. 손이 떨려 핸드폰을 놓칠 뻔했다. 민서는 와인 싫어한다며 항상 소맥이나 마시자고 했고 고급 레스토랑은 낭비라고 투덜거렸다. 꽃은 공원에서 보는 게 낫다고. 그런데 이 목록은 날짜가 정확히 민서의 출장 일정이나 친구 만남 날과 겹쳤다. 지난달 15일 민서가 디자인 미팅 때문에 부산 간다고 했던 그날. 목록에 부산 고급 스테이크 하우스 280 영원히 적혀 있었다. 진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앱을 껐다 켜봤지만 목록은 그대로였다. 부엌에서 민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오빠, 토스트 구워졌어요. 커피도 타줄까요? 진우는 황급히 핸드폰을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 아니. 나 직접 타먹을게.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딱딱했다. 민서는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기울였지만 알았어요, 오빠. 아들 깨우러 갈게요. 라고 말하며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낮, 진우는 회사로 출근했다. 평소 주말 휴무인데 갑자기 자료 정리한다고 핑계를 댔다. 사무실에 도착해 문을 잠그고 앱을 다시 열었다. 숨김 카테고리를 확대해보니 더 많은 항목이 드러났다. 택시 장거리 45, 영원, 고급 생선구이, 레스토랑 160, 영원, 그리고 가장 소름 끼치는 무인텔 숙박 120, 영원. 진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무인텔. 민서 혼자서 왜? 그는 자리에 앉아 숨을 골랐다. 손가락이 저절로 날짜를 따라갔다. 3월 22일 민서가 대학 동기랑 강남에서 카페 갔다 올게요 라고 했던 날. 목록에 강남 택시 35 영원과 무인텔 90 영원이 나란히 있었다. 강남에서 카페? 택시가 왜 이렇게 비싸? 게다가 무인텔은. 진우는 책상 위에 엎드려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눈물이 고이려는 걸 꼭 참았다. 민서야, 이게 다 뭐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다.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들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안 보였다. 오후 내내 그는 목록을 스크린샷 찍어 메모장에 저장했다. 민서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떠올렸다. 공유한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왜 이런 게? 집에 돌아온 저녁, 진우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TV를 켰다.
민서는 아들을 재우고 나와 그의 옆에 붙었다. 오빠, 오늘 회사 어땠어요? 갑자기 출근한 거 피곤하겠다. 그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주물렀다. 진우는 몸이 굳었다. 그냥 자료 좀 봐야 해서. 그의 대답이 짧았다. 민서는 눈썹을 살짝 찌푸리며 오빠, 요즘 피곤해 보이네. 마사지 해줄까요? 라고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너도 피곤할 텐데.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민서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진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숨소리가 평소처럼 안정적이었지만 이제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다. 핸드폰을 들고 앱을 열었다. 숨긴 목록을 다시 보니 민서의 친구 만남 날짜가 대부분 겹쳤다. 4월 5일 프리랜서 네트워킹 때문에 홍대 간다고 했던 날. 홍대바 250, 영원과 꽃집 80, 영원. 아이징. 민서는 꽃 사는 걸 싫어한다며.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는 서랍에서 작은 노트를 꺼냈다. 펜을 쥐고 적기 시작했다. 4월 5일 홍대 출장 바 25만, 꽃 8만. 민서 옷도 빨간 원피스, 향수 강함.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식사 후 민서가 오빠, 오늘 장 봐줄까? 앱에 재료값 미리 적어놨어요 라고 말했다. 진우는 웃으려 애썼다. 그래, 가봐. 나 아들 데리고 공원 갈게. 민서가 나간 후 그는 노트를 펼쳤다. 지난 몇 달치를 대조했다. 달력을 꺼내 벽에 붙이고 빨간 펜으로 표시했다. 출장 날짜, 만남 날짜, 목록 날짜. 거의 80%가 맞아떨어졌다. 2월 18일 부산 출장 스테이크 28만. 민서 검은 드레스 입음 늦게 귀가. 그는 회상했다. 그날 민서는 출장 가방을 챙기며 오빠 혼자 재워주고 내일 늦을 수 있어요 라고 했다. 귀가한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입술에 립스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진우는 그걸 그냥 피곤해서라고 생각했다. 이제 보니 그 립스틱은 그녀의 평소 스타일이 아니었다. 그는 노트에 추가했다. 립스틱 이상함. 오후에 민서가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왔다. 오빠, 오늘 세일해서 고기 반갑 샀어요. 앱에 바로 입력할게요. 그녀의 미소가 밝았다. 진우는 강제로 웃었다. 고마워, 민서야. 같이 먹자. 식탁에서 아들이 엄마, 고기 맛있어. 라고 소리쳤고, 민서는 맞아. 우리 셋이 먹으니까 더 맛있지? 라고 대답했다. 진우는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월요일 아침 진우는 출근 전에 민서의 핸드폰을 슬쩍 봤다. 그녀가 샤워하는 틈에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카카오페이 앱을 열어보니 최근 거래 내역이 보였다. 택시비 42, 영원, 4월 10일. 그날 민서는 디자인 클라이언트 미팅 때문에 잠실 간다고 했다. 카드 명세서는 진우가 관리했는데 이건 없었다. 현금이나 모바일 결제. 그는 앱을 닫고 핸드폰을 제자리에 놓았다. 민서가 샤워실에서 나와 오빠, 오늘 미팅 끝나면 집에 올게요. 저녁 뭐 먹을까요? 라고 물었다. 진우는 뭐든 좋아. 조심히 다녀와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느라 애썼다. 회사에 도착해 그는 점심시간에 검색을 시작했다. 무인텔 예약 앱보. 여러 앱이 나왔다. 민서가 최근 설치한 스테이 앱이 목록에 있었다. 그는 가입 없이 브라우저로 들어가 보니 익명 결제가 가능했다.
강남 지점 4월 5일 오후 8시 체크인. 홍대바 날과 가까웠다. 진우의 손이 차가워졌다. 그는 노트에 적었다. 스테이 앱 익명 결제 가능. 확인 필요. 그 주 중반 진우의 행동이 변했다. 퇴근 후 집에 오면 민서의 옷장을 슬쩍 열어봤다. 빨간 원피스 안에 묻은 향수 냄새가 여전했다. 민서야, 이 원피스 언제 산 거야? 저녁에 물었다. 민서는 포크를 내려놓고 아, 작년 새일 때요. 왜요? 라고 웃었다. 그냥 예쁘네. 진우는 대답했다. 속으로는 노트에 원피스 냄새 강함이라고 썼다. 밤에 민서가 잠든 후 그는 그녀의 지갑을 열어봤다. 현금 몇 장이 덜컹거렸다. 평소 그녀는 현금을 싫어했다. 카드로 하는 게 편해요라고 항상 말했다. 그런데 지갑에 5만 원짜리 2장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찍었다. 다음 날 동료와 점심 먹을 때였다. 야, 너희 집사람 돈 관리 어때? 동료가 물었다. 진우는 빵을 베어 물며 좋아. 투명하게 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목록이 떠올라 입맛이 사라졌다. 오후에 그는 은행 앱을 열어 민서의 별도 계좌를 확인했다. 공유라고 했지만 그녀가 최근 만든 서브 계좌였다. 이체 내역, 프리랜스 수입 300, 영원에서 기타 250, 영원. 기타? 그는 노트에 서브 계좌 이체라고 적었다. 주말이 다가오자 진우의 불안이 절정에 달했다. 금요일 밤 민서가 오빠, 내일 친구 생일 파티 있어서 나갈게요. 늦을 수 있어요 라고 말했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어디서? 누구 생일? 그는 자연스럽게 물었다. 강남 쪽이에요. 대학 동기예요. 걱정 마세요. 민서가 그의 뺨에 입맞춤했다.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다. 새벽 2시 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민서가 살금살금 들어왔다. 그녀의 발소리가 복도를 울렸다. 진우는 눈을 뜨고 어둠 속에서 그녀를 봤다. 코트에 묻은 담배 냄새? 민서는 담배 피지 않았다. 민서야, 왔어? 그는 일부러 잠에서 깬 척 말했다. 민서는 깜짝 놀라 오빠, 깼어요? 미안해요. 늦었네요 라고 속삭였다.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파티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다. 네, 오빠. 피곤해서 빨리 잘게요. 민서가 침대로 들어왔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만지자 진우의 몸이 떨렸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이제 그 소리는 더 이상 안식이 아니었다. 오히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났다. 민서가 아직 자는 동안 그는 앱을 열었다. 새 항목이 떠 있었다. 강남바 180, 영원, 택시 50, 영원. 어젯밤 그는 노트를 펼쳤었다. 4월 12일 생일 파티 48만, 택시 5만. 민석이가 새벽 2시 담배 냄새, 손이 떨려 펜이 미끄러졌다.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며 그는 거울을 봤다. 눈밑이 거뭇했다. 이게 다 뭐야, 민서야. 그는 중얼거렸다. 아들이 깨어나 아빠 배고파라고 울자 진우는 애써 웃었다. 그래, 아빠가 밥 해줄게. 민서가 방에서 나와 오빠 어제 늦어서 미안해요. 오늘은 같이 산책 갈까요? 라고 말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가자. 공원에 가는 길 민서가 그의 팔을 끼고 오빠 요즘 왜 그래요? 표정 이상해요 라고 물었다. 진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라고 대답했다. 아들이 앞서 달리며 웃었다.
그런데 진우의 머릿속은 목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민서의 손을 쥐었다. 따뜻했지만 이제 그 온기가 속이려는 듯 느껴졌다. 시간이 흘러 그 주 수요일, 진우는 결심했다. 회사 점심시간에 그는 민서의 클라이언트 목록을 확인했다. 프리랜서 사이트에 로그인해서 4월 10일 잠실 미팅 클라이언트 박 대표. 그는 검색했다. 박 대표는 실제로 존재했다. 하지만 목록의 잠실 레스토랑 200 영어는 미팅 후였다. 그는 노트에 클라이언트 확인, 지출 초과라고 썼다. 퇴근 후 집에 오니 민서가 저녁을 차렸다. 오빠, 오늘 생선구이예요. 앱에 감 넣었어요. 그녀의 미소가 여전했다. 진우는 앉아 먹으며 물었다. 민서야, 요즘 프리랜스 바빠? 네, 오빠. 그런데 재미있어요. 민서가 대답했다. 그날 밤 침대에서 민서가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오빠, 사랑해요라고 속삭였다. 진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였다. 나도. 하지만 그의 눈은 천장을 보며 물었다. 이 여자가 누구지? 7해 동안 함께한 이 사람이? 그의 손이 떨렸다. 숨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규칙적이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는 거짓처럼 들렸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노트가 머릿속에 떠올랐다. 더 적어야 했다. 더 파헤쳐야 했다.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다. 그 주 목요일 밤이었다. 민서가 저녁을 먹고 아들을 재운 후 오빠, 샤워 좀 할게요. 오늘 더워서 땀나요라고 말하며 욕실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스르륵 흘러나왔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TV를 켜놓고 있었지만 화면은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의 시선은 민서가 방금 앉았던 소파 쿠션으로 향했다. 거기 그녀의 핸드폰이 그대로 놓여 있었다. 검은 케이스에 꽂힌 충전기 줄이 바닥에 늘어져 있었다. 민서가 평소처럼 충전하면서 깜빡 잊었나 보다. 진우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손이 저절로 뻗어나갔다가 멈췄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공유한다고 했잖아. 하지만 머릿속에 숨긴 목록이 스치고 지나갔다. 새벽 기가, 담배 냄새, 서브 계좌 이체. 그 모든 게 쌓여 무거운 돌덩이가 됐다. 그는 주위를 둘러봤다. 아들 방문은 닫혀 있고 욕실 물소리는 여전했다. 민서야, 샴푸 어디 뒀어? 민서의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려왔다. 진우는 서랍에 있지 않아 라고 대답하며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물소리가 다시 커졌다. 그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손가락이 떨려 비밀번호를 3번이나 잘못 눌렀다. 마침내 화면이 켜졌다. 결혼기념일과 아들 생일이 섞인 숫자. 여전했다. 메시지 앱을 열었다. 빈 화면. 최근 채팅 하나도 없었다. 카카오톡, 인스타 DM, 심지어 라인까지. 모든 게 깨끗했다. 너무 깨끗해서 오히려 소름이 돋았다. 그는 통화 기록으로 넘어갔다. 지난 한 달치가 보였다. 대부분 클라이언트나 디자이너 모임으로 적힌 번호들. 하지만 그 번호들을 누르면 이름이 안 뜨고 그냥 숫자뿐. 그는 하나를 터치해 최근 통화를 봤다. 4월 10일 밤 11시 30분 45분 통화. 생일 파티 날. 친구 생일이라고 했던 그날. 진우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숨이 가빠왔다. 다 지웠어. 왜?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민서가 일부러 지운 게 분명했다. 공유한다고 해놓고 이런 걸 숨기다니.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소파 등받이에
머리를 기대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욕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TV 볼륨을 키웠다. 민서가 수건으로 머리를 털며 나왔다. 오빠, 물온기 좋았어요. 같이 볼래요? 그녀가 소파로 다가와 앉았다. 진우는 응, 그냥 뉴스 봐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민서는 이상하다는 듯 그의 어깨를 톡톡 쳤지만 피곤해 보이네. 일찍 자요라고 말하며 그의 팔을 끌었다. 침대로 가는 길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냄새가 진우의 코를 스쳤다. 샴푸, 향. 평소 그대로. 그런데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질까? 그날 밤 진우는 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서의 숨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규칙적이고 부드러웠지만 이제는 거짓말처럼 들렸다. 새벽 3시쯤 그는 조용히 일어났다. 민서가 깊이 잠든 걸 확인하고 거실로 나갔다. 핸드폰을 다시 들었다. 메시지 앱을 더 파고들었다. 삭제된 채팅 복구 앱을 검색해 다운로드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완벽하게 지워진 거였다. 민서야, 너 나한테 뭐 숨겼어? 그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쥐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보였다. 불빛이 반짝였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다. 그는 노트를 펼쳤다. 4월 12일 핸드폰 메시지 전체 삭제. 통화 기록, 미확인 번호 45분. 펜 끝이 떨려 글씨가 삐뚤어졌다. 아침이 밝아오자 그는 출근 준비를 했다. 민서가 깨어나 오빠, 커피 타줄까요? 라고 물었다. 아니, 회사 가서 마실게라고 대답하며 문을 나섰다. 지하철에서 그는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오늘은 더 깊이 파헤쳐야 했다. 퇴근 후 진우는 집에 오지 않고 동네 카페로 갔다. 노트북을 펴고 민서의 이메일을 확인했다. 공유 비밀번호로 들어가 보니 최근 박혁진 대표님에게 보낸 디자인 파일이 있었다. 혁진 오빠, 첨부한 거 확인해 주세요. 다음 미팅에서 논의할게요. 오빠? 진우의 눈이 커졌다. 그는 검색창에 박혁진이라고 쳤다. 회사 사이트가 나왔다. 마케팅 에이전시 크리에이트웍스 CEO 박혁진. 30대 중반. 사진 속 그는 날카로운 턱선에 세련된 슈트 차림이었다. 민서가 언급했던 그 프로젝트 파트너. 디자인 의뢰받아서 만난 사람이라고 했던. 진우는 그의 SNS를 찾아봤다. 인스타그램 계정. 팔로워 5,000명. 최근 포스트는 회사 이벤트 사진. 댓글에 민서의 계정이 보였다. 민서 디자이너님 작품 최고예요. 하트 이모지. 진우는 그녀의 계정을 열었다. 공개 프로필. 프리랜서 작업물 위주. 하지만 DM은 볼 수 없었다. 그는 친구 계정을 통해 간접적으로 확인했다. 아니, 그건 너무 복잡했다. 대신 그는 민서의 옷장부터 뒤지기로 했다. 집에 도착하니 민서가 오빠, 오늘 늦었네. 저녁은 파스타예요라고 말했다. 아들이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며 아빠, 봐봐 라고 소리쳤다. 진우는 애써 웃으며 와 잘 그렸네라고 말했다. 식사 중에 민서가 오빠, 내일 출장 가야 해요. 부산 쪽 프로젝트예요 라고 했다. 진우의 젓가락이 멈췄다. 부산. 숨긴 목록에 부산 항목이 많았다. 언제부터? 그는 물었다. 모레 아침 기차로. 금요일 밤에 돌아올게요. 민서가 웃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조심히 다녀와. 그날 밤 민서가 잠든 후 그는 옷장을 열었다. 그녀의 옷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다. 빨간 원피스,
검은 드레스. 그는 서랍을 뒤졌다. 속옷 서랍 아래 오래된 티셔츠 더미 속에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다. 민서가 거의 안 쓰는 구석진 서랍. 그는 손을 넣어 상자를 꺼냈다. 먼지가 조금 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보라색 작은 벨벳 상자가 드러났다. 진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상자를 열었다. 안에는 남자용 시계가 놓여 있었다. 롤렉스, 은색 스트랩에 다이아몬드 포인트. 가격은 1,000만 원은 넘을 터. 그 아래 작은 카드. 민서의 필체로 적힌 글씨. 우리 사랑 100일 생일 축하해, 혁진 오빠. 영원히 사랑할게요. 민서. 진우의 시야가 흐려졌다. 카드를 쥔 손이 떨려 바닥에 떨어졌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아 카드를 다시 집었다. 혁진 오빠.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100일 생일. 그게 언제? 그는 달력을 떠올렸다. 작년 12월쯤? 숨긴 목록을 확인해야 했다. 핸드폰을 꺼내 앱을 열었다. 숨김 카테고리. 작년 12월 15일. 시계가게. 1. 200. 영원. 그날 민서는 디자인 자료 사러 나간다고 했었다. 진우는 카드를 가슴에 대고 울음을 터뜨렸다. 소리를 죽여야 했다. 민서가 깨면 안 돼. 눈물이 카드에 떨어져 잉크가 번졌다. 민서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그는 속삭였다. 시계는 무거웠다. 남자 손에 딱 맞을 크기. 그는 시계를 만지작거렸다. 바늘이 움직였다. 발혁진의 손목에 맞춰진 거겠지. 그의 머릿속에 이미지가 스쳤다. 민서가 이 상자를 들고 누군가의 생일 파티에 간다. 웃으며 선물을 건네는 그녀. 그 누군가가 발혁진. 새벽까지 진우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상자를 다시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산산조각 났다. 출근길에 그는 회사 화장실에서 토했다. 동료가 진우야, 괜찮아? 라고 물었지만 감기 기운이라고 대답했다. 오후에 그는 노트북으로 발혁진을 더 파헤쳤다. 회사 사이트, 링크드인, 프로필. 발혁진, 크리에이트웍스 대표. 결혼 5년 차, 부인과 딸. 사진 속 그는 미소 짓고 있었다. 아내는 미인, 딸은 유치원생. 진우는 그의 인스타를 스크롤했다. 최근 포스트, 프로젝트 성공. 파트너 민서님 감사합니다. 태그된 민서 계정. 태그된 민서 계정. 댓글에 하트가 많았다. 진우는 민서의 계정을 다시 봤다. 그녀의 포스트 중 하나. 좋은 클라이언트와의 작업, 행복해요. 배경에 발혁진의 회사 로고. 그는 검색을 이어갔다. 발혁진 불륜이라고 쳐봤지만 아무것도 안 나왔다. 대신 그의 동료 SNS를 봤다. 민서의 어머니 계정처럼 간접적으로 민서의 대학 동기 계정을 찾아봤다. 팔로우 목록에 발혁진이 있었다. 혁진 오빠, 오랜만, 이라는 댓글. 진우의 손이 키보드를 세게 쳤다. 이 새끼. 가정 있는 놈이. 그는 중얼거렸다. 퇴근 후 집에 오니 민서가 오빠, 부산 출장 준비 중이에요. 기차표 샀어요라고 말했다. 그녀의 미소가 평소 같았다. 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그래, 재미있게 다녀와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메마르게 나왔다. 저녁을 먹으며 아들이 엄마, 부산 가서 뭐 사올 거야? 라고 물었다. 민서는 아들 선물 사올게. 과자 어때? 라고 웃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메스꺼웠다. 이 여자가, 이 엄마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고? 식사 후 민서가 짐을 챙기러 방에 들어가자 진우는 부엌에서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이 부서질 뻔했다. 그는 거울을 봤다. 얼굴이 창백했다. 이제 어떻게 해? 이걸 어떻게 믿어? 밤에 침대에 누워 민서가 오빠, 내일 일찍 일어나야 해요. 깨워줄래요? 라고 물었다. 진우는 응, 알았어 라고 대답했다. 그녀의 손이 그의 등을 만졌다. 따뜻했다. 하지만 이제 그 온기는 독처럼 느껴졌다. 그는 눈을 감았다. 수면제 없이 잠들 수 없었다. 머릿속에 카드 글씨가 떠올랐다. 영원히 사랑할게요. 다음 날 아침 민서가 출발했. 오빠, 다녀올게요. 아들 데리고 조심히 있어요 라고 말하며 문을 나섰다. 진우는 창가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봤다. 빨간 코트, 평소보다 화장 진하게. 기차역으로 가는 택시가 사라지자 그는 문을 잠그고 방으로 들어갔다. 다시 서랍을 열었다. 보라색 상자, 시계와 카드. 그는 카드를 사진 찍어 폰에 저장했다. 이제 증거였다. 그는 회사에 전화해 휴가를 냈다. 몸이 안 좋아서. 집에 머물며 그는 더 검색했다. 박혁진의 부인 계정. 가족과 행복한 하루. 최근 포스트에 남편이 딸을 안고 웃는 사진. 진우는 그 사진을 확대했다. 박혁진의 손목에 롤렉스가 없었다. 아직 안 차? 그는 생각했다. 민서의 숨긴 목록을 다시 봤다. 부산 항목. 부산 호텔 300. 영원. 12월 15일. 100일 생일날. 진우는 주먹으로 벽을 쳤다. 통증이 왔지만 그게 다행이었다. 적어도 이 고통은 진짜였다. 오후에 아들이 아빠, 배고파라고 울었다. 진우는 라면을 끓여 먹였다. 아빠, 엄마 언제 와? 아들이 물었다. 곧 올 거야. 진우는 거짓말했다. 그의 마음은 텅 비었다. 분노는 없었다. 그냥 아무것도 없었다. 7회의 결혼, 공유한 모든 게 먼지가 됐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를 펼쳤다. 박혁진, 크리에이트웍스 CEO. 결혼 5년, 딸 있음. 민서와 100일 만남, 시계 선물, 펜이 멈췄다. 더 적을 게 없었다. 그는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핸드폰이 울렸다. 민서의 메시지. 오빠, 부산 도착. 미팅 잘 끝났어요. 사랑해, 하트 이모지. 진우는 답을 하지 않았다. 그냥 지웠다. 그의 눈이 마르지 않았다. 이젠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다. 믿음이 무너진 자리에 아무것도 채워지지 않았다. 그냥 공허만 남았다. 저녁에 민서가 전화했다. 오빠, 내일 아침 기차로 돌아갈게요. 피곤해서 먼저 자요. 그녀의 목소리가 밝았다. 진우는 그래, 잘 자라고 말했다. 통화를 끊고 그는 상자를 다시 봤다. 시계를 꺼내 손목에 채워봤다. 컵 같았다. 너무 컸다. 그는 웃었다. 쓴 웃음. 혁진 오빠. 네가 받을 물건이야. 밤이 깊어지자 그는 침대에 누웠다. 민서의 베개 냄새가 났. 샴푸 향. 이제 그 향은 추억이 아니었다. 배신이었다. 그는 눈을 감았. 내일 어떻게 할지. 대면할지, 그냥 흘려보낼지. 아무 생각도 안 들었다. 그냥 끝나버린 기분. 세상이 회색으로 물들었다. 아들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유치원에서 배운 노래를 중얼거렸다.
진우는 방으로 가서 아들을 안았다. 아빠, 사랑해. 아들이 졸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도. 진우의 눈물이 아들의 머리에 떨어졌다. 이 아이만은 지켜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그의 마음은 이미 부서진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웠다. 다음 날 아침 민서가 돌아왔다. 문 열리는 소리에 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따랐다. 오빠, 다녀왔어요. 부산 날씨 좋았어요. 그녀가 가방을 내려놓고 안겼다. 진우는 그녀를 안아주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그래, 왔어. 그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민서는 눈썹을 찌푸리며 오빠, 왜 그래요? 화났어요? 라고 물었다.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냥 피곤해. 아들이 달려와 엄마라고 안겼다. 민서는 아들을 안고 웃었다. 우리 아들, 엄마 선물. 과자 봉지를 꺼냈다. 진우는 그 광경을 보며 속이 뒤틀렸다. 이 여자가, 이 엄마가 다른 삶을 살았다니. 그는 노트북을 열었다. 숨긴 목록에 새 항목. 부산 호텔 350, 영원. 어제. 그는 카드를 다시 봤다. 영원이라니. 그의 가슴이 무너졌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곧 사그라졌다. 대신 텅 빈 바람이 불었다. 아무것도 없었다. 믿음이 사라진 자리엔 그냥 아무것도. 그는 창가에 서서 비를 봤다. 이제 현실이었다. 깨진 거. 그리고 그 파편 속에서 그는 서 있었다. 민서가 부산 출장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 진우는 부엌 창가에 서서 커피 잔을 쥐고 있었다. 창밖으로 비가 후드득 내리고 거리의 불빛이 무릉덩이에 번져 반짝였다. 민서는 아들을 재운 후 방에서 나와 오빠, 오늘 피곤해 보이네. 같이 샤워할까요? 라고 물었다. 그녀의 손이 그의 팔을 스쳤다. 진우는 몸을 살짝 피하며 아니, 나 먼저 씻을게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가 메말라 있었다. 샤워실 물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거실 소파로 갔다. 핸드폰을 들고 앱을 열었다. 숨김 카테고리를 누르자 익숙한 목록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번엔 단순한 지출 내역이 아니었다. 각 항목 아래에 민서의 손글씨 스캔 이미지처럼 보이는 메모가 붙어 있었다. 그는 화면을 확대했다. 2월 14일 발렌타인바 테이블 예약 완료. 와인 2병, 케이크 추가. 그의 손가락이 멈췄다. 발렌타인. 그날 민서는 프리랜서 모임 때문에 늦을게요라고 했고 진우는 혼자 라면을 끓여 먹었다. 돈 아끼자, 오빠. 다음에 같이 먹어요라고 그녀가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이 메모는 4월 8일 교회 드라이브 계획. 전용 차량 대여 꽃다발 챙기기. 교회? 민서는 종교 모임 싫어한다며. 진우의 가슴이 쿡쿡 쑤셨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자 혁진 오빠 생일 고급 레스토랑 테이블 예약 X 주소로 장미 백송이 배달 절대 착오 없게 라는 메모가 나왔다. 백송이 장미. 가격은 50만 원은 넘을 텐데 그 돈으로 아들 유치원 수업비를 2달치 낼 수 있었다. 진우는 핸드폰을 소파에 던졌다. 민서야, 너 나한테라면 먹자고 하면서 이 새끼한테는 장미 백송이? 그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샤워실 물소리가 멈췄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훔치고 TV를 켰다. 민서가 나와 오빠, 물 뜨거웠어요. 다음에 같이 해요라고 말하며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젖어 그의 어깨를 적셨다. 진우는 몸을 돌리지 않았다. 응, 피곤해서 먼저 잘게.
그는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머릿속에 메모 글씨가 춤을 췄다. 발렌타인바, 교회 드라이브, 생일 장미. 각 메모가 칼날처럼 그의 가슴을 베었다. 7회. 이게 다 뭐야? 그는 베개를 물고 신음했다. 새벽까지 그는 뒤척였다. 민서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평화로웠다. 하지만 이제 그 소리는 독극물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아침 토요일이었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들어와 바닥에 길게 그림자를 드리웠다. 아들이 유치원에 간 후 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타고 민서를 불렀다. 민서야, 얘기 좀 해. 거실로 와. 그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했다. 민서는 현장에서 디자인 작업을 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네? 무슨 일 있어요? 그녀가 핸드폰을 내려놓고 나왔다. 진우는 이미 소파 테이블에 모든 걸 올려놓았다. 핸드폰에 열린 숨김 카테고리 화면, 스크린샷 프린트아웃, 노트에 적힌 대조표, 보라색 상자 속 시계와 카드. 공기가 무거워졌다. 민서의 발소리가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 이게? 그녀가 속삭였다. 진우는 소파에 앉아 그녀를 올려다봤다. 앉아, 민서야. 다 봤어. 그의 눈빛이 차가웠다. 민서는 다리를 떨며 소파 끝에 앉았다. 손이 무릎을 쥐었다. 테이블 위 숨긴 목록이 그녀의 시야를 채웠다. 부산 호텔, 강남바, 장미백송이 메모. 그녀의 입술이 파랗게 질렸다. 오빠, 이건? 오해예요. 앱 버그일 거예요. 제가 그런 적 없어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는 카드를 집어들었다. 우리 사랑 100일 생일 축하해, 혁진 오빠. 영원히 사랑할게요. 그는 천천히 읽었다. 각 글씨가 그의 입에서 나오자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이건 친구 선물이요. 디자인 클라이언트 생일이었어요. 오빠, 믿어주세요. 그녀가 손을 뻗어 그의 팔을 잡았다. 진우는 팔을 뿌리쳤다. 친구? 친구가 무인텔 가구, 바에서 25만 원 쓰고 시계 1000만 원짜리 사. 발렌타인에 나 혼자라면 먹을 때 너는 와인 2병 마시며 혁진 오빠랑 데이트했어? 교회 드라이브? 장미백송이? 민서야, 이게 다 친구 사이라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하지만 끝까지 차분했다.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오빠. 진짜 오해야. 제가 왜 그래요? 우리 셋이 행복한데.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진우는 노트를 펼쳤다. 2월 14일 발렌타인 민서 출장 숨김 바 30만 실제 나 혼자 저녁 페이지마다 그런 기록이 빼곡했다. 오해 이 대조표 봐. 내 말과 지출이 다 맞아떨어져. 새벽이시 귀가 담배 냄새 립스틱 자국 다 네가 한 짓이야. 민서가 울음을 터뜨렸다. 흑 오빠 제발. 애미가 깨어 그녀가 소리를 죽이며 말했다. 하지만 진우의 얼굴은 돌처럼 굳었다. 애미? 우리 아들 생각하면 더 역겹네. 네가 이 새끼랑 100일 사랑 기념할 때 애미는 유치원에서 아빠 엄마 기다렸어. 네가 장미 사는 돈으로 애미 수업비 냈어야 했어. 그의 손이 테이블을 쳤다. 잔소리가 울렸다. 민서는 무릎을 껴안고 울었다. 죄송해요. 오빠. 제가 미쳤어요. 그 사람. 처음엔 그냥 클라이언트였어요.
그런데 점점 에미요, 오빠.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 끊을게요. 혁진한테 전화해서 끝내고 올게요. 그녀가 그의 다리를 붙잡고 애원했다.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다. 진우는 그녀를 내려다봤다. 7해 전 결혼식 날 그녀의 미소가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 미소가 거짓처럼 느껴졌다. 끊어? 이제 와서. 이 메모 봐. 200일 계획도 적혀 있네. 혁진 오빠, 다음 기념일은 제주로. 네가 나한테 영원이라고 속삭일 때 이 새끼한테도 똑같이 했어? 민서야, 이건 실수가 아니야. 계획된 배신이야. 7해 동안 날 속였어. 공유라고 해놓고 이 모든 걸 숨겼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눈물은 없었다. 민서는 고개를 흔들었다. 오빠, 사랑해요. 아직도 오빠 사랑해요. 에미 위해서. 우리 가족. 그녀가 흐느꼈다. 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가족? 네가 부순 거야. 나 변호사 만나러 갈게. 이혼하자. 재판에서 만나. 그는 문 쪽으로 걸었다. 민서가 그의 등을 붙잡았다. 오빠, 제발. 에미가 어떻게 해요? 그녀의 울음소리가 터졌다. 진우는 돌아보지 않았다. 에미는 내가 키울게. 너처럼 거짓말꾼 엄마 필요 없어. 문이 쾅 닫혔다. 민서는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다. 숨긴 목록이 화면에 여전했다. 장미 백송이 메모가 빛났다. 그날 오후 진우는 집을 나와 동네 카페로 갔다. 손이 떨려 커피를 쏟을 뻔했다. 민서야. 왜 그랬어?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오히려 해방감이 스쳤다. 노트북을 펴고 변호사 검색을 시작했다. 가정법 전문. 여러 이름이 나왔다. 그는 하나를 골라 전화했다. 네, 이진우입니다. 상담 예약 부탁드려요. 급해요. 목소리가 단호했다. 약속은 내일 오전. 집으로 돌아오니 민서가 문 앞에 서 있었다. 눈이 붉게 부은 채. 오빠, 저녁 먹어요. 에미가 기다려요. 그녀가 속삭였다. 진우는 아들을 봤다. 에미가 장난감을 들고 아빠 같이 놀자라고 웃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안았다. 그래, 아빠가 놀아줄게. 민서는 부엌에서 음식을 내놨다. 오빠,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제가 다 고칠게요. 그녀가 말했다. 진우는 젓가락을 쥐고 대답했다. 고칠 수 없어. 내일 변호사 갈 거야. 식탁이 조용해졌다. 에미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었다. 민서는 애써 웃었다. 엄마 기분 좋아서 그래, 아가. 하지만 눈물이 떨어졌다. 그날 밤 진우는 에미 방에서 잤다. 민서의 숨소리를 듣기 싫었다. 창밖비가 그쳤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폭풍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일찍 일어났다. 에미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민서에게 오늘 나갈게. 저녁에 에미 데리러 와라고 말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빠,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그녀의 목소리가 약했다. 진우는 대답 없이 문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은 강남에 있었다. 지하철에서 그는 가방 속 서류를 만지작거렸다. 숨김앱 스크린샷 50장, 노트 대조표, 시계 사진, 카드 스캔. 무거웠다. 사무실에 도착해 김 변호사를 만났다. 50대 중반. 안경 너머 눈빛이 날카로웠다.
이진우 씨,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김 변호사가 물었다. 진우는 가방을 열고 서류를 펼쳤다. 아내 불륜이에요. 증거가 많아요. 이혼하고 상대 남자한테 배상 청구하고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차분했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훑었다. 숨긴 목록, 메모 이미지, 카드. 눈이 커졌다. 와, 이건 완벽해요. 앱 숨김 기능으로 지출 추적, 날짜 대조, 물리적 증거까지. 재판에서 이길 확률 90% 이상이에요. 상대가 유부남이면 더 유리해요. 그는 펜을 들고 노트에 적었다. 진우는 물었다. 배상액은요? 통상 3천만 원에서 1억 원. 증거가 강하면 5천만 원은 기본이에요. 이혼은 양육권은 당신 쪽으로. 재산 분할은 공평하게. 김 변호사가 설명했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 부탁해요. 빨리 진행해 주세요. 사무실을 나서며 그는 핸드폰을 들었다. 박혁진의 부인 정은영. SNS에서 찾은 번호. 손이 떨렸다. 그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전화가 연결됐다. 여보세요? 여성 목소리가 나왔다. 정은영 씨 되시나요? 저 이진우예요. 박혁진 씨 아내시죠? 진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대가 멈칫했다. 네. 누구세요? 제 아내가. 김민서가 혁진 씨랑 관계가 있어요. 증거 있어요. 그는 서류 사진을 MMS로 보냈다. 카드, 메모, 목록. 침묵이 흘렀다. 30초쯤. 이게 무슨... 진짜예요? 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우는 말했다. 네. 작년부터예요. 100일 생일, 발렌타인, 생일 장미. 다 있어요.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은영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그 새끼. 그 개자식. 알았어요. 당신도 고통스럽겠어요. 나한테 맡겨요. 그놈 죽여버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봤다. 구름이 짙었다. 이제 시작이네. 그는 중얼거렸다. 며칠 후 서류가 준비됐다. 김 변호사가 전화했다. 단서 접수됐어요. 상대 회사에 송달될 거예요. 그날 오후 박혁진의 회사 크리에이트웍스에 법원 서류가 도착했다. 프론트 데스크에서 직원이 열어보자 불륜 증거 복사본이 쏟아졌다. 대표님, 이거. 직원이 혁진 사무실로 달려갔다. 혁진은 책상에 앉아 미팅 준비 중이었다. 서류를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누가 보낸 거지? 그는 중얼거렸다. 직원들이 웅성거렸다. 불륜? 유부남이? 소문이 번졌다. 오후에 클라이언트 전화가 왔다. 박 대표, 계약 취소합니다. 이미지 문제예요. 하나, 둘, 세 개. 혁진은 핸드폰을 쥐고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증거가 회사에. 그의 목소리가 다급했다. 민서는 집에서 울며 받았다. 오빠, 미안해요. 진우 오빠가 다 알아버렸어요. 혁진이 소리쳤다. 너 때문에. 나 회사 망해. 하지만 민서는 끊었다. 집에 은영이 도착했다.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야, 이 개새끼야. 네가 우리 딸 앞에서 웃으면서 다른 년이랑 놀았어? 그녀가 서류를 던졌다.
혁진이 무릎 꿇었다. 여보, 오해야. 실수였어. 은영이 웃었다. 차가운 웃음. 실수? 100일 생일? 장미 백송이? 이혼 소송 걸 거야. 재산반 토막 내줄게.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혁진은 사무실에 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직원들이 하나둘 퇴사했다. 클라이언트가 사라졌다. 한 달 만에 회사 매출이 반토막 났다. 민서 쪽도 무너졌다. 진우가 이혼 소송을 제기하자 소문이 퍼졌다. 그녀의 프리랜서 사이트에 후기가 달렸다. 불륜녀? 프로젝트 취소. 클라이언트가 사라졌다. 친구들이 카톡을 차단했다. 민서야, 너 진짜? 대학 동기가 전화했다. 민서는 울며 오해야. 제발 이라고 했지만 끊겼다. 어머니가 집에 왔다. 이게 무슨 짓이야, 민서야. 애미 어떻게 해? 어머니가 소리쳤다. 민서는 무릎 꿇고 울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돌아섰다. 너 혼자 살아. 나 실망이야. 민서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월세 50만 원, 좁은 방에 침대 하나. 밤에 혼자 누워 핸드폰을 봤다. 애미 사진, 진우 사진. 눈물이 흘렀다. 어느 날 그녀는 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빠, 그 앱 때문에 다 망쳤어요. 숨김 기능 없었으면 아무 일도 없었을 텐데. 왜 그랬어요? 진우는 메시지를 보고 피식 웃었다. 쓴 웃음. 앱 탓? 네가 숨긴 게 문제야. 그는 답을 지웠다. 재판날이 다가왔다. 법정에서 민서는 변호사 옆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피고인 김민서, 인정하시나요? 판사가 물었다. 네. 죄송합니다. 그녀가 속삭였다. 진우는 애미를 안고 앉아 있었다. 판결. 이혼 승인. 양육권 진우. 재산 분할 공평. 박혁진 배상 5천만 원. 혁진은 법정에서 무너졌다. 은영의 소송으로 재산반을 잃었다. 민서, 너 때문에. 그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민서는 그를 보지 않았다. 몇 달 후, 진우는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애미와 둘이서. 아침에 애미를 깨우며 아빠가 밥 해줄게라고 말했다. 애미가 웃었다. 엄마는? 진우는 엄마는 멀리 있어. 우리 둘이 재미있게 살자. 그는 회사에서 승진했다. 동료들이 축하해, 진우야. 이제 새 출발이지? 라고 말했다. 그는 웃었다. 네, 그래요. 하지만 밤에 혼자 앉아 앱을 열었다. 이제 빈 화면. 숨김 카테고리도 지웠다. 이제 필요 없네. 그는 중얼거렸다. 상처는 남아있었다. 가슴 한 구석이 텅 비었다. 민서의 미소가 스치면 아팠다. 하지만 그는 애미 손을 잡고 공원에 갔다. 아빠, 꽃 예뻐. 애미가 말했.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예쁘네. 장미는 피지 않았다. 그의 마음에 은영에게서 전화가 왔다. 이진우 씨, 고마워요. 그 새끼 완전 후회해요. 우리 딸 지킬게요.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진우는 저도 애미 지킬게요 라고 대답했다. 민서는 원룸에서 혼자 울었다. 프리랜스 일거리가 끊겼다. 배고픔이 왔다. 오빠, 미안해요. 그녀가 벽에 기대중얼거렸다. 하지만 답은 없었다. 진우의 삶은 천천히 돌아갔다. 믿음은 다시 쌓아야 했다. 숨김없는 진짜로. 애미의 웃음소리가 집을 채웠다. 그게 전부였다. 이제